자정 직전이었습니다. 독도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태우고 육지로 가던 소방 헬기가 바다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시간 만에 사고 해역에서 헬기 동체가 발견이 됐는데요. 자, 어제 자정부터 지금까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헬기에 타고 있던 7명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있어 경북 중앙119 구조본부 소방 헬기로 환자 이송 요청이 있어 출동 나갔다가 헬기가 이륙한 후 2분 이내 해상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 지난 다음에 시신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헬기 건져내려고 하는 겁니까? 누가 책임져요? 중앙119 구조본부에 들어갔다고 해서 되게 뿌듯했어요. 자부심도 되게 높았고요. 하루 중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 모든 걸 다 동원해 주세요. 지금 즉시요. 예, 알겠습니다. 소방관님들 힘내시지만 동료 소방관을 위해서 꼭 좀 힘 좀 써주세요. 피해자 가족이 속을 삭이는 듯한 울분의 목소리까지 들었어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저도 방송 전에 접하고 왔는데 헬기 예. 동체는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닷속에서 발견이 됐고요. 사실은 이제 바닷속에서 신호를 보내게 돼 있어요. 이 추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신호를 발견해서 결국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사건이 발생된 게 사실은 독도에서 6캐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어선이 작업을 하다가 한 분이 손가락 절단을 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독도 경비대에서 무전을 받고 대구에 있는 119 중앙 본부에 연락을 했고요. 대구에서 헬기가 출동을 해서 11시 22분에 독도에 도착을 했고 24분에 환자와 보호자를 태웠고 25분에 출발을 했는데 거의 한 2, 3분 만에 추락을 해서 결국 지금 현재 실종자가 7명인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 보시는 화면 위치가 그대로입니다. 자, 실종자들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119의 소방 헬기 추락을 신고한 신정범 독도 경비 대장인데요. 그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기가 이륙하자마자 거의 2분도 안 돼서 이렇게 비스듬히 날다가 추락했다. 폭발음이나 불꽃도 없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러면 아직까지 왜 이렇게 됐는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원인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블랙박스가 아직 수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비대장의 말을 들어보면 일단 헬기가 출발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고도를 높이면서 날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2, 3분 이내에 고도를 낮추면서 바다 쪽으로 추락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폭발이나 불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기체 결함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기상은 그 당시 좀 파도가 있긴 했지만 이륙을 못할 만큼의 기상은 아닌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서 아마 기체 결함이나 아니면 이제 운행 미숙인데 운행 미숙보다는 기체 결함 쪽에 더 많이 무게가 실리는 쪽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사고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목격자의 독도경비대장의 얘기를 한 번 더 짚어보면 8인용 고무보트를 타고 급히 사고 현장 인근으로 출동을 시켰는데 수색을 했지만 애석하게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저희가 지금 뉴스탑10을 쭉 진행하는 와중에도 아직까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헬기가 정비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헬기를 조종한 대원도 역시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네. 그래서 그런지 이 헬기가 과거에 유럽에서,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큰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해상에서 해상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지금 주 날개 있지 않습니까? 주 날개가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락을 해서 사고가 났었는데 그 사고 이후에 유럽에 있는 항공청에서 2년 동안 이 헬기의 운항을 중지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걸 지금 샀는지 수의계약으로 2대를 샀거든요. 2017년에. 그런데 그게 과연 예전에 유럽에 그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헬기를 구입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왜 고려하지 않고 헬기를 구입했는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에어버스사에서 만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콥터라고 부르는 프랑스 제작사에서 만든 회사인데 2016년 도입될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도입이 되면서 이번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뉴스탑10 제작진 모두 7명의 실종자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